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일부에서 우리는 발이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발바닥 아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고 용수철 인대는 목말뼈 아래에서 아치의 꼭대기를 받쳐주는 해목이었습니다. 발바닥 근막은 활시위 같은 텐션 케이블이었고 가로목말관절은 발을 부드러운 쿠션에서 단단한 지렛대로 바꾸는 잠금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구조는 한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발이 바닥을 자연스럽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이 부드럽게 회내되며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회외되며 단단한 지렛대로 잠기는 과정. 이 순서가 유지되어야 발은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하이힐은 이 순서를 처음부터 바꿔버립니다. 뒤꿈치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체중을 발 앞쪽으로 밀어넣고 발가락을 좁은 공간에 가둡니다. 발의 작은 변화는 발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정강뼈를 비틀고 무릎을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골반과 허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은 그 붕괴 도미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이힐이 왜 단순히 발끝만 아프게 하는 신발이 아니라 발목과 무릎, 골반과 허리까지 바꾸는 장치인지 보겠습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17번째 에피소드 2부. 하이힐은 왜 발과 허리를 망가뜨릴까? 발끝에서 척추까지 올라가는 힘의 도미노입니다. 이제 하이힐을 신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하이힐은 단순히 키를 높이는 신발이 아닙니다. 하이힐은 발의 하중 지도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맨발로 서 있을 때 체중은 뒤꿈치와 발 앞쪽에 나뉘어 실립니다. 뒤꿈치 뼈는 체중을 받아내는 강한 후방 기둥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이힐을 신으면 뒤꿈치가 강제로 올라갑니다. 뒤꿈치가 올라가는 순간 발목은 아래로 꺾인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를 촉저굴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끝으로 서 있는 자세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중은 뒤꿈치에서 빠져나와 발 앞쪽으로 쏠립니다. 특히 첫째부터 다섯째 발허리 뼈 머리 METATARSAL 헤즈 부위가 작은 기둥처럼 체중을 받아냅니다. 문제는 이 부위가 원래 하루 종일 체중 대부분을 받도록 설계된 넓은 받침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 앞쪽은 밀어내는 추진부이지 계속 짓눌리는 주 지지대가 아닙니다. 하이힐은 추진부를 지지대로 바꿔버립니다. 뒤꿈치가 높아질수록 발 앞쪽에 실리는 압력은 커집니다. 발바닥 전체에 퍼져야 할 하중이 발허리 뼈 머리라는 좁은 영역에 집중됩니다. 넓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누르는 것과 손가락 끝으로 같은 힘을 누르는 것은 다릅니다. 전체 힘은 같아도 단위 면적당 압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이힐에서 발 앞쪽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신발이 딱딱해서가 아닙니다. 체중의 압력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발바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 앞쪽에 하중이 몰리면 발가락도 밀려납니다. 특히 앞코가 좁은 하이힐에서는 발가락들이 가운데로 압박됩니다. 엄지발가락은 바깥쪽, 즉 둘째 발가락 쪽으로 밀립니다. 이 변형이 심해지면 무지외반이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휘는 문제는 단순히 발가락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마지막 추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어야 발바닥 근막이 잘 감기고 아치가 올라가며 발이 단단하게 잠깁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면 마지막 추진축이 흔들립니다. 발은 엄지 쪽으로 강하게 밀어내지 못하고 둘째, 셋째 발허리 뼈 쪽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더 많이 싣게 됩니다. 그 결과 발 앞쪽 통증, 굳은 살, 신경압박, 발허리 뼈 통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발의 구조에서 엄지발가락은 작은 장식이 아닙니다. 엄지는 보행의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가 비틀리면 발 전체의 추진 시스템이 흐트러집니다. 이제 아치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발목은 지속적인 촉저굴곡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종아리 뒤쪽의 근육, 특히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이 짧아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장단지근 GASTROCNEMIUS, 가자미근 SOLEUS. 이 두 근육은 아래로 내려가 아킬레스건, 어킬리즈 텐던으로 모입니다. 아킬레스건은 뒤꿈치뼈에 붙습니다. 즉 종아리 근육은 아킬레스건을 통해 뒤꿈치를 끌어올리는 케이블입니다. 하이힐을 오래 신으면 이 케이블은 계속 짧아진 자세에 적응합니다. 문제는 하이힐을 벗었을 때입니다. 맨발이나 낮은 신발을 신으려면 발목은 다시 위로 젖혀져야 합니다. 이 움직임을 배측굴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져 있으면 발목이 충분히 위로 젖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걷는 동안 몸은 보상 동작을 찾습니다. 발목이 안 움직이면 발이 더 많이 무너집니다. 발이 더 안쪽으로 말리고 아치가 과도하게 내려앉고 정강뼈가 안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발의 과도한 회내가 무릎과 골반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발바닥이 바닥 쪽으로 무너지는 움직임은 어떻게 정강뼈를 비틀어버리는 회전력으로 바뀔까요? 이 연결의 중심에는 거골화 관절이 있습니다. 거골화 관절은 목말뼈와 뒤꿈치뼈가 만나는 관절입니다. 이 관절은 단순한 경첩처럼 한 방향으로만 접히지 않습니다. 비스듬한 축을 가진 관절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움직임을 정강뼈의 안쪽 회전으로 바꿔 위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발의 회내가 과해지면 그 비틀림은 발목에서 멈추지 않고 정강뼈와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발 안쪽 아치가 내려앉으면 발목은 안쪽으로 기울어지고 정강뼈는 안쪽으로 돌기 쉬워집니다. 정강뼈가 안쪽으로 돌면 무릎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무릎은 단순한 경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전과 미끄러짐이 함께 일어나는 복잡한 관절입니다. 발에서 시작된 안쪽 회전은 무릎을 안쪽으로 무너뜨리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자세, 니 VALGS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이 발보다 안쪽으로 붕괴되는 자세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무릎 앞쪽, 슬개대퇴관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슬개골은 대퇴골 앞쪽 홈을 따라 미끄러지는 작은 뼈입니다. 무릎 정렬이 흐트러지면 슬개골은 홈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더 눌리거나 비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문제는 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발 아치가 무너지면 정강뼈가 돌고 그러면 무릎의 궤도가 바뀌고 무릎의 궤도가 바뀌면 허벅지와 골반의 정렬까지 흔들립니다. 이것이 하지 운동 사슬입니다. 몸은 여러 관절이 따로 노는 부품 조합이 아닙니다. 발,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척추는 하나의 연결된 사슬처럼 움직입니다. 아래쪽 고리가 틀어지면 위쪽 고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고관절은 이 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회전 조절 장치입니다. 고관절 주변에는 엉덩이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둔근은 골반이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측면 안정화 근육입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반대쪽 골반이 아래로 툭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중둔근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이 불안정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고 고관절 조절이 약해지면 골반은 흔들립니다. 골반이 흔들리면 그 위에 놓인 요추도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는 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에서 올라온 지면 반발력의 상위 수신부입니다. 발이 바닥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그 힘은 무릎과 골반을 지나 허리로 전달됩니다. 하이힐은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를 추가합니다. 뒤꿈치가 올라가면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상체와 골반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무릎을 약간 굽히거나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허리의 전만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요추 전만, 럼바 LORDOSIS는 허리뼈가 앞으로 휘어진 곡선입니다. 정상적인 전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전만이 과도해지면 요추 뒤쪽 관절, 즉 후관절의 압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 엉덩이 근육은 길어진 상태에서 약해지기 쉽고 허리 뒤쪽 근육은 과긴장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결국 발에서 시작된 작은 신발의 변화가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허리까지 올라가는 연쇄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힐이 허리를 아프게 만드는 이유는 굽이 높아서만이 아닙니다. 하이힐은 발의 하중 분배 발목, 각도, 종아리 길이, 무릎 정렬, 골반 기울기, 요추 곡선을 한꺼번에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이힐은 발의 타이밍을 망가뜨립니다. 뒤꿈치가 올라가면 발목은 이미 밀어내기 직전 같은 자세에 갇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걷는 중이고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발은 부드럽게 적응해야 하는데 신발은 발을 앞쪽으로 밀어넣고 발가락을 좁은 공간에 가두고 뒤꿈치를 불안정한 높은 지점에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발은 자연스러운 열림과 닫힘을 하기 어렵습니다. 발 앞쪽은 과부하를 받고 발가락은 압박되고 발목은 제한되고 종아리는 짧아지고 아치는 제 기능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높은 굽에서 발목은 불안정해집니다. 뒤꿈치가 높고 접촉면이 좁을수록 발목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발목 염좌가 생기는 대표적인 방향은 발이 안쪽으로 꺾이는 4번 인버전입니다. 이때 주로 바깥쪽 발목 인대가 손상됩니다. 특히 안목 말종아리 인대가 흔히 다칩니다. 하이힐은 발목을 이미 아래로 꺾은 자세에 두기 때문에 4번 손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하이힐에서 발목을 삐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발이 발목 관절을 불리한 역학적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발목이 흔들리면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더 많은 근육을 동원합니다. 종아리, 정강이, 발바닥, 엉덩이 근육들이 작은 흔들림을 계속 보정합니다. 그래서 높은 굽을 오래 신고 서 있으면 단순히 발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종아리와 허리까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작은 불안정성을 계속 보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힐을 완전히 신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높이, 시간, 빈도, 그리고 몸의 준비 상태입니다. 높은 굽을 오래, 자주, 휴식 없이 신으면 발은 그 자세에 적응합니다. 종아리는 짧아지고 발 앞쪽은 과부하를 받고 발가락 정렬은 압박되고 아치는 기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끔 짧게 신는 것과 매일 장시간 신는 것은 몸에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인체는 한 번의 자세보다 반복되는 자세에 더 크게 반응하기에 뼈와 인대, 근육과 힘줄은 반복되는 힘의 방향에 맞춰 조금씩 적응합니다. 그래서 발 건강의 핵심은 어떤 신발을 한 번 신었느냐보다 어떤 하중을 매일 반복하느냐입니다. 이제 발과 허리 연결을 하나의 장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하이힐을 신습니다. 뒤꿈치가 올라갑니다. 발목은 족저굴곡 자세에 갇힙니다.
두 번째 장면, 체중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발 앞쪽, 특히 발허리 뼈머리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세 번째 장면, 발가락이 좁은 앞코에 밀립니다. 엄지발가락은 바깥쪽으로 휘고 추진축이 흔들립니다. 네 번째 장면,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은 짧아진 자세에 적응합니다. 발목 배측 굴곡이 제한됩니다. 다섯 번째 장면, 걷는 동안 발목이 충분히 접히지 못하자 발은 과도하게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아치는 내려앉고 거고라 관절은 그 무너짐을 정강뼈의 안쪽 회전으로 바꿔 위로 전달합니다. 여섯 번째 장면, 무릎은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고관절과 골반은 보상합니다. 일곱 번째 장면, 골반 기울기와 요추 전만이 변하면서 허리 뒤쪽 구조물과 근육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발에서 시작해 허리까지 올라가는 붕괴 도미노입니다. 우리는 흔히 통증이 생긴 곳을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보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보고, 골반이 틀어진 것 같으면 골반만 봅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른 것일 뿐 그 힘의 출발점은 발이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무릎을 안쪽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너진 아치와 제한된 발목이었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 통증처럼 보였지만 그 발바닥을 계속 당긴 것은 짧아진 종아리와 움직이지 않는 엄지발가락이었을 수 있습니다. 발은 작지만 결코 말단 부품이 아닙니다. 발은 인체의 기초 공사입니다. 건물에서 기초가 조금 기울면 위층의 벽에 금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발의 하중 분배가 무너지면 그 흔들림은 무릎과 골반, 허리와 목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은 몸의 가장 아래에 있지만 몸 전체의 정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하이힐은 그 설계도 위에 기울어진 받침대를 강제로 끼워 넣는 장치입니다. 발 앞쪽에 하중을 몰고 발목을 제한하고 종아리를 짧게 만들고 발가락을 압박하고 아치의 스프링 기능을 흔듭니다. 그 결과 발은 충격 흡수 장치에서 압력 집중 장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발목은 자유로운 관절에서 불안정한 받침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릎은 정면을 향한 경첩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회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는 중립을 유지하는 기둥에서 계속 보상하는 구조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이힐이 즉시 손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강하고 적응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힘의 방향은 결국 조직을 바꿉니다. 인체는 자주 받는 힘을 기억합니다. 발 앞쪽을 계속 누르면 발 앞쪽 조직이 반응합니다. 엄지를 계속 밀면 엄지 정렬이 변합니다. 종아리를 계속 짧게 쓰면 발목 가동성이 줄어듭니다. 아치를 계속 무너뜨리면 발과 무릎, 골반의 조절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발의 문제는 단순히 발이 아프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힘 전달선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발은 체중을 받아들이고 아치를 낮추고 다시 아치를 세우며 엄지발가락을 통해 몸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좋은 보행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 발 바깥쪽을 지나 발 앞쪽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엄지발가락으로 빠져나가는 정교한 힘의 여행입니다. 그 여행이 막히면 힘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갑니다. 발 앞쪽으로 몰리고 무릎 안쪽으로 꺾이고 골반에서 비틀리고 허리에서 버팁니다. 하이힐이 발과 허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이유는 예쁘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힘의 출발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발은 지면과 몸 사이의 번역기입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힘을 몸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그 번역기가 기울어지면 몸 전체가 잘못된 문장을 읽게 됩니다. 발바닥 아치는 단순한 곡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격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생체 스프링으로 용수철 인대는 단순한 인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말뼈 아래에서 아치의 꼭대기를 받쳐주는 해목입니다. 가로목말관절은 단순한 중간 관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을 부드러운 쿠션에서 단단한 지렛대로 바꾸는 잠금 장치입니다. 거고라 관절은 단순한 발목 아래 관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의 무너짐을 정강뼈의 회전으로 바꿔 위로 전달하는 비스듬한 변속기입니다. 엄지발가락은 작은 발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 스프링을 잠그는 마지막 레버입니다. 아킬레스건은 단순한 힘줄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아리 엔진의 힘을 뒤꿈치로 전달하는 강력한 케이블입니다. 발목은 단순한 접히는 관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과 정강이 사이에서 하중의 방향을 조절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발은 단순한 신체의 끝이 아닙니다. 발은 인체 전체가 땅과 계약을 맺는 첫 번째 접점입니다. 그 접점이 안정되면 몸은 위로 편안하게 쌓입니다. 그 접점이 흔들리면 몸은 위에서 계속 보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힐이 단순히 불편한 신발이 아니라 발의 하중 지도를 바꾸는 장치라는 것을 봤습니다. 뒤꿈치가 올라가면 체중은 발 앞쪽으로 몰리고 발가락은 좁은 공간에 갇히며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은 짧아진 자세에 적응합니다. 발목이 충분히 접히지 못하면 발은 과도하게 무너지고 거고라 관절은 그 무너짐을 정강뼈의 회전으로 바꿔 무릎과 골반, 허리까지 올려보냅니다. 결국 하이힐의 문제는 단순히 발끝이 아픈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의 스프링이 무너지면 충격은 위로 올라갑니다. 발의 잠금 장치가 흐트러지면 추진력은 새어나갑니다.
발의 감각이 흐려지면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발을 지킨다는 것은 발만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무릎과 골반, 허리와 척추까지 이어지는 힘의 길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발을 고를 때 단순히 예쁜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신발이 내 발을 어떤 각도에 올려놓는지, 체중을 어디로 보내는지, 발가락을 얼마나 자유롭게 두는지 봐야 합니다. 발은 몸의 끝이 아닌 인체가 땅과 만나는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안정되어야 그 위에 세워진 몸 전체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이 땅을 밀어내고 무릎과 골반이 몸을 세우고 척추가 그 위에 균형을 잡는 순간 우리는 두 발로 서 있는 동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직립보행은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허리와 디스크에는 치명적인 대가를 남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문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두 발로 걷게 되었고 왜 그 대가로 요통과 디스크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 직립보행. 인간만 허리가 아픈 진짜 이유입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